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우산 박은정 실장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책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또한 놀이 치료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제가 미리 듣기로는 그 놀이 치료 이런 거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다른 책들도 사례가 종종 나와 있긴 한데요. 제 책에는 뒤에 여자 아동 사례, 네. 그다음에 남자 아동 사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아니면 놀이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총 20회기로 초기, 중기, 종결기를 다 진행한 그런 사례를 했어요. 물론 놀이치료와 모래치료가 상당히 몇 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했던 많은 사례 중에서 20회기에 종결된 사례들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네. 그 중에서 남자 아동 사례는 이제 책으로 보실 수 있겠고 여자 아동 사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 친구는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 이제 본인들 나이가 상당히 어리셨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생업과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께 거의 한 10년을 보냅니다. 10년 정도를 보내서 키우게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자주 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례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너무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모 부재의 상실을 경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네.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부모라고 느낄 수 있나요? 좀 어렵고 예, 어렵고 이 아이도 거의 부모님을 이제 거의 명절 때도 못 오신 적이 많으니까 이 친구 책에도 나오지만 그림 검사, 문장완성 검사 이 부분 특히 그림 검사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판단을 하지만 집 그림도 그렇고 사람 그림도 그렇고 나무 그림도 그렇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나무 그림은 본인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굉장히 이 친구에게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의 어떤 주름이나 아니면 본인에게 상처 주신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나무를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머님들 그냥 봐도 아 우리 아이가 그냥 그리는 나무하고 너무 다르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아 계신데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좀 크다고 저희는 얘기하죠. 이 친구가 특히 제가 모래놀이 치료에서 여러 회기 거의 매 회기 모래놀이 치료 이 친구가 했지만 거기서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제가 좀 올려놨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이 조금 내용 보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자기를 다 삼켰다 뭐 그러면서 이제 상어 이런 물고기 입속에 들어간 분홍색 물고기 그런 물고기를 본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놀이치료의 장점이거든요. 사실은 도널드 위니캇이 이 분석실이나 놀이치료실을 중간 공간 그 다음에 이렇게 공격성을 마음껏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표현하는 것을 중간 현상 그 다음에 놀잇감을 중간 대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사실은 1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모님을 엄마 아빠는 날 삼켰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11세가. 네. 그런데 본인이 먼저 이 모래 위에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물고기를 삼킨 심지어는 동생이 이제 태어난 한두 살 동생이거든요. 동생도 자기를 삼켰다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을 해요. 근데 말로 하진 못하는데 먼저 특징이 피겨를 놓고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무의식적인 어떤 상처나 갈등을 표현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을 하면서 여기는 선생님이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이라는 놀이치료실의 특징 때문에 이 친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큰 특징이 엄마 아빠에 대한 맹목적인 공격성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표현했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이 치료실은 현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현실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 공간이라고 도널드 위니캇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했던 정말 내담자가 우리는 좋은 내담자라고 하는데 그런 내담자를 잘 활용해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던 그런 사례였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모래놀이 치료를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모래놀이 치료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단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단계를 이제 노이만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도라카프 여사가 이제 초기, 중기, 종결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 단계가 보통 동식물 단계예요. 모래상자에 이제 성인이 오시든 아동 청소년이 오든 처음에는 이제 동식물이 많이 나와요. 동식물이 안전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가. 무의식을 마음 놓고 투사하기가 이건 나 아니야 그러면서 놨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본인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투사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라카프 여사의 초기 동식물 단계를 표현한 부분을 구분해 놨고요. 제가 책 속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앞에 이론에서 말한 학자 중에서 놀이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학자들이 멜라니 클라인, 그다음 조금 전에 설명한 도널드 위니캇, 그다음에 이제 마가렛 말러는 우리가 아이가 엄마 배 밖으로 태어났지만 네. 이 아기는 사실은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갖는 단계를 공생 단계라고 하거든요. 공생 단계를 이야기한 학자가 마가렛 말러예요.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도 네. 그렇게 처음에는 그 동식물의 단계가 네. 이 공생 단계와 네. 같이 아. 연결돼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시도를 제가 이제 이 책에 아. 했고요. 두 번째 중기 단계는 보통 저희가 투쟁 단계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먹힌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많이 혼내시거나 공포스럽게 하면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엄마 네네. 아빠를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요. 꼬마들이 실제로 놀이치료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뒤에 남자 사례에서는 좋은 편과 나쁜 편 계속해서 모래에서 구현을 해요. 친구들이. 아니면은 플로어라고 그래가지고 모래 위에도 좋은 편과 나쁜 편의 놀잇감을 계속 놓으면서 그래서 나는 incredible man,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막 그런 게 뒤에 나오거든요. 사례에.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그랜디오스 셀프. 그래서 나는 과대자기. 무엇인지 할 수 있어서 PD님도 아마 예전에 좋아했던 그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뭐 네. 스파이더맨이나 그렇죠. 슈퍼맨. 저희 또 여성들은 또 온갖 종류의 공주를 좋아하기도 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시기가 이제 학령 전기 5, 6, 7세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조금 느린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집에서는 마음껏 많은 놀잇감으로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놀이치료실은 일단 피겨와 많은 놀잇감 자체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표현을 하면서 마음속의 갈등과 투쟁들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도 발현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것도 발현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한 부분을 칼프의 중기 투쟁 단계로 했을 때 인간 자기 내면의 갈등과 투쟁도 드러나지만 관계에서의 갈등과 투쟁도 이제 놀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또 모래나 피겨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투쟁 그 다음에 갈등 그런 어떤 퇴행 더 발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고착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드러날 부분은 드러나고 상처를 꿰맬 부분은 꿰매고 약을 바를 부분은 바르고 그런 작업을 해야 건강한 분화가 가능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단절해 버리는 것은 절대로 분화가 아니고요. 네. 여전히 미워하고 있거나 여전히 화내고 있다면 분화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건강하게 그 어떤 관계에서의 갈등을 표현을 다 하고 건강하게 독립하는 것이 분화거든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그 부분이 이제 중기 단계로서 제가 표현을 해놨고 이제 마지막 종결기가 이제 카프의 후기 적응 단계라고요. 모래로 얘기하면. 근데 말러로 얘기하면 분리 분화 단계라고 해가지고 아까 시작된 중기에 시작된 분화가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사실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독립적인 부분도 인정해 주면서 네. 사실은 각자가 서야 되잖아요. 홀로서기가 돼야지 사실은 멋지게 연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또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자 아동 사례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자, 궁금해져요. 네. 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기도 하고 뭐 어떨까 싶기도 네, 하고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숨겨진 부분은 뭘까? 예. 맞아요. 예.
거기서 자기가 모르는 것도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모래상자를 우리 1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과 무의식의 통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내려지는 많은 결정, 그다음에 갈등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무언가 갈등이나 아니면 상처가 또는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침잠돼 있어서 무의식에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생활에 작용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억압돼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뭐 폭발하거나 아니면 현재 생활에서 좀 PD님도 나는 왜 이럴까 또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결정을 왜 계속하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정신분석 지향의 놀이치료와 모래치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사실은 동양,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일본의 가와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스위스의 융 분석 심리학을 통해서 모래놀이 치료를 아시고 먼저 일본에서 굉장히 넓히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김보혜 수녀님 이렇게 계속 후배 학자들이 점점 연구하고 임상에 실현을 해왔는데 동양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엄청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남성분들한테 어릴 때부터 남아 이런 중천금 뭐 말 많이 하지 마라 표현 같은 거를 그렇죠 말 안 하느니 못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교주의 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서양에서 온 말로 하는 상담이 사실은 한계가 좀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 또 나오셨던 권혜준 선생님이 하시는 미술 치료나 아니면 이런 표현 예술 치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효과도 있고 관심도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소위 민족의 한도 학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네. 아마 우리 상담에서 필요한 느낌이나 핵심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상처나 갈등 같은 것은 자꾸 좋은 말로 하려고 그러고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모래놀이 치료에서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규어 가져와서 노시는 거 보면은 손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들어본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이런 좋은 의도의 책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바로 부담. 알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실장이 하시는 일도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박은정 실장님 모셔서 총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또 놀이치료, 또 모래치료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선생님과 또 좋은 내용으로 또 함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